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2015년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8년 동안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상 무제한 상태로 청년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 구조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 정책의 통합 전달 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 청년 포털, 청년 참여기구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참여 보장과 청년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더욱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청년지원사업단의 운영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추진 주체는 사업 단위별로 구분되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의 위탁사업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접근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애초 청년 정책의 발전을 이끈 것은 지방자치단체였기에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라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경기도의 상황과 위상에 맞는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을 안정화된 구조로 하루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적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로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 청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민선 8기 청년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하여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장민수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30분 이상 우리 간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쪽 그 축에는 담당하는 기관을 놓겠습니다. 도청, 일자리재단, 복지재단, 또 사회적 경제원 이렇게 쭉 해놓고 밑으로 이 각각의 칸에는 정책 대상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입니다. 이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담당과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지재단, 일자리재단, 사회적 경제원, 기타 등등 담당한 거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정책 대상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관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년 문제 정책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 청년 조직과 복지재단과 일자리재단, 사회적 경제 청년 담당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사회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그 지난 한 8, 9개월 동안 보니까 각각의 조직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일로 효과가 있어서 그 칸막이 효과가 있어서 어떤 할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도 나올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서로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 요인과 비효율적 요인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청년 정책 통합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관별로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사님께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경기도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챗 GPT 도입 검토도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우선 정책 정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서울과 비교하였을 때 청년 종합정보와 광역 단위 청년 정책 통합 접수 시스템을 모두 갖춘 청년 몽땅 정보통과 달리 플랫폼이 이원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지원 사업단에서는 청년 정책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부터는 경기도 주요 청년 정책 통합 접수 시스템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바바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도정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 청년 포털에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 DB 등록 및 관리 차원의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청년 참여 기구를 넘어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내의 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단위의 별도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요 청년 정책의 접수 시스템이 경기 청년 포털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청년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에도 청년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청년 포털과 일자리 전문 플랫폼 자바바는 주 기능이 다른 플랫폼입니다. 점진적으로 청년 정책의 온라인 창구를 경기 청년 포털로 통일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포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뒤 경기 청년 포털이 청년들에게 적절하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참여 정책 제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 검토 당시 상임위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한된 사업들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목도한 바로는 제한 사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계기관으로 제대로 지정되어 시행되지 못하거나 정책적 효과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도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기회경기 정책 챌린지, 경기 테드 정책 제안의 경우 도지사님, 부지사님, 자문기구까지 현장에 참여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민참여 예산은 앞선 사례에서 보듯 소관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 활성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며 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되는 체계 보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기도 소리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소리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기존의 15개에서 24개로 증설하였습니다. 개편된 플랫폼을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홍보를 통해서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주민 제안 사업을 분류하고 검토하기 위한 찾아가는 예산 학교라든지 수기 과정을 통해서 도민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사업 심사 절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회 문제에 더 많이 지원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기 과정이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 학교 또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